우편 및 금융상식 첫 시간 01 우편사업 총론과 국내 우편 서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우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무엇을 보내느냐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뭘 보냅니까? 편지류를 보내죠. 신서를 보내고 소포를 보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협의, 그러니까 좁게 본다면 이것을 우편으로 보는 것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또 되는 것이고, 보내는 것이 국내에 이루어지면 국내 우편이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국제 우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것을 수행하느냐? 즉 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까지 이전이 되는 것, 그러한 역할을 누가 매개하느냐? 우편기관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우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01 우편 사업의 개요 중에 우편의 의,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발송인하고 수취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가 좀 아니죠. 좀 멀리 있으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 격지, 그리고 서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이니까 간, 거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 격지장안이 이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를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편에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정보 전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우편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을 분류한다 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잖아요. 뭐 농업이냐, 뭐 공업이냐, 아니면 서비스냐. 3차 산업 서비스죠.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형태가 없어요. 표준을 정할 수 없죠. 그리고 제공이 완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리 사라졌죠. 물론 이제 다시 듣게 하시면 되겠지만 소멸성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편기관도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러한 특징이 무엇으로서 표현이 되느냐? 그 수단은 바로 용역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서비스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걸어간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끝나는 거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는 유형성을 갖출 필요성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무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편기관은 서비스를 용역으로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괄호 1번 우편의 의 중에 괄호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사업의 특징입니다. 특성. 우편 사업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굉장한 숙제일 텐데, 우편과 관련된 것들은 우편법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관련 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정해놓으면 세부 규칙은 영어로 정하는 것이고 절차는 규칙에서 정하는 거고, 규칙에서 말 안 들으면 벌칙 주겠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 그 구성이 있어요. 법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러한 것 중에 우편 사업은 누가 하느냐를 법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에 의한 사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죠.
정부의 직영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형태도 있어요. 공사 형태라든지 주식 그 회사 형태 그런 형태가 있지만 우편 사업만은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성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그런 업무 처리, 플로우 같은 것들도 다 획일적으로 규정 짓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경영하는 거죠. 경영을 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재정을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꼭 반드시라는 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그 괄호 2번에 보시면 우리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라는 건 뭡니까? 국가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자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국가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자립적인 형태로 하는 그런 그 형태, 그 경영 방식을 독립채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합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만약에 다른 형태로 다른 회계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인건비 100원 도대체 누가 100원을 받았다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A는 50원, B는 30원, C는 20원인데 성과가 A는 100원을 올렸고 상대적으로 좋죠. B는 10원을 올렸어요. 상대적으로 나쁘죠. 얘는 40이에요. 그러면 얘는 좋으니까 B가 왜 나쁘냐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경제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그럼 지원을 하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해결점, 솔루션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편 사업이다. 명확해지는 것이죠.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잘 된다, 잘못된다 보다 더 잘 되게 하자. 이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독립채산제니까 경영의 합리성 그리고 사업 발전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편의 이용 관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경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법이 있죠.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공법과 사법의 형태가 있죠. 공적인 법과 사법의 형태가 있게 되는데 공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 공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민법 그리고 상법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우편 사업은 어떤 관계의 법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입니다. 바로 이거죠.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우편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독립채산제로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특별회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편기관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사법상 계약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편을 이용하겠다 하는 분,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상호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성립이 되니까 그것이 사법관계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이용 관계자다라고 하게 되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우편 관서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편의 이용 관계에서 괄호 세 번째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뭐 해당 단원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뒤에서도 또 쭉 나오는